시장 이슈와 기업 이슈를 깊게 추적하는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손정희 회장이 한국에 왔습니다. 지난 1일 날 방문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만나서 ARM 매각과 관련된 얘기를 할 것으로 다들 주목하고 있는데요. 1일 날 왔거든요. 오늘이 5일입니다. 언제 만나냐? 한편에서는 이미 만났다는 얘기도 있다는 건데요. 그럴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만 내용을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과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가장 관심이 이제 ARM이라는 회사예요. 이건 이제 네. 손정희 회장이 인수한 거잖아요. 근데 네. 되팔려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뭐 ARM이라고도 읽고 ARM으로 읽는데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업이라 이렇게 대단한 얘기가 오가는 건가요? 굳이 표현하자면 저는 그 반도체 업계 내의 스위스 같은 국가 같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은 표현이신데. 네. 왜냐하면 팹리스 위에 팹리스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원래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반도체 설계하고 아키텍처를 자기만의 라이선스, 그러니까 특허를 만든 다음에 이 라이선스를 각 그 반도체 설계 회사에 파는 기업이 이제 정확한 설명인데, 네. 중요한 건 이 ARM이라는 회사의 반도체 설계 플랫폼을 전 세계 대부분의 유명한 반도체 회사들은 다 사용하고 있다는 게 이 회사의 가장 큰 가치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시작은 원래 시작은 1983년이 오히려 정확한 것 같아요. 83년도에 아콘 컴퓨터라는 프로세서가 아콘 RISC 머신이라는 요 세 글자를 줄여서 ARM이 원래는 원어가 되었고, 이제 실제 설립은 1990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어드밴스드 리스크 머신이라는 이름으로 됐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90년에 이 회사가 설립될 때 그 설립 주체가 그 아콘 컴퓨터하고 애플하고 VLSI 테크놀로지라는 세 개 회사가 공동 출자해서 만든 벤처기업 같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애플의 대부분의 그 CPU는 이 ARM의 설계를 따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강점이 생긴 거고요. 이 회사의 작년 매출은 약 3조 정도 이상을 보고 있는데, 손정희 회장이 2016년 7월 달에 이 기업을 35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했다가 지금 이제 되팔려고 시장에 나온 건데, 뭐 잘 아시듯이 엔비디아가 처음 달려들었다가 독점권 문제 때문에 지금 철수한 상태고, 네. 지금 뭐 손정희 회장이 사정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아마 계속 매물 이야기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번에 10월 1일 날 한국 들어오면서 삼성전자가 인수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시장에 이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ARM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ARM이 과연 어떤 물건이길래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걸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도체 생태계 영역 확장이 목적이죠. 그러니까 잘 아시듯이 삼성전자 반도체의 매출액은 대부분 메모리에서 나오고, 그리고 파운드리를 시작했지만 여전히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6%에서 답보 상태에 있고, 예. 이런 상태에서 과연 그 메모리는 지금처럼 어떤 경기가 하락 국면에는 굉장히 그 경기 그 영향을 많이 받는 물건이라서 이런 것을 좀 타파하고 좀 더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런 영역 확장에서 첫 번째가 파운드리로 간 것이고, 파운드리 앞에 있는 영역이 바로 팹리스인데, 팹리스의 핵심이 설계인데 이 설계의 지적재산권의 95%를 이 ARM이 들고 있으니 ARM을 인수했을 때는 지적재산권, 설계 능력, 그다음에 파운드리, 메모리까지 반도체의 알파, 오메가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많은 시너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ARM의 인수가 끊임없이 하이닉스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인수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네. 그러면 지금 지분 구성이 소프트뱅크가 75%, 비전 펀드가 25%니까 네. 손정희 회장이 다 100% 쥐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뭔가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제 좋은 카드를 좀 던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그렇죠. 손정희 회장이 그런 담판을 또 잘하는 사람인데 네. 뭐 던질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방한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손정희 회장이 좀 애가 다른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이야기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잘 아시듯이 이게 비전 펀드가 25%의 지분을 들고 있는데 요즘 비전 펀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2분기에만 약 30조 정도의 이제 손해를 봤거든요.
거기다가 우브라든지 알라바마 같은 그 계속 팔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손실을 메꾸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ARM의 매각을 더 애달하고 있는 게 손정희 회장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ARM을 파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전펀드가 다양한 매력적인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AI라든지 로보트라든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미래 전략을 보면 로보트라든지 AI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와 좀 패키지로 뭔가를 제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조심스러운 전망이죠. 단순히 ARM만 파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ARM 자체는 또 한 회사가 독점하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업이니까 그렇죠. 예. 뭔가 이렇게 믹스해서 뭔가 좀 옵션을 걸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의 조심스러운 전망입니다. 뭔가 좀 묘수를 찾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도 이 ARM을 인수하려고 했었는데 네.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독점 우려 때문에 좀 좌초가 됐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 반도체 업계를 좀 더 좀 큰 시각에서 보면 이래요.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상황이 어떠냐면은 네. 2019년도부터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독립 선언의 흐름이 굉장히 급물살을 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반도체라는 게 기존에는 그 설계도 받아오고 다 받아와서 그 파운드리에 넘겨서 외주화된 것을 갖다 꼽아서 생산만 하는 구조였다면 최근 2, 3년간의 흐름을 보면 자체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자체적으로 독립하려고 예. 해요. 이제 그러려면 필수적인 게 뭐냐면 설계 기술이거든요. 그럼 설계 기술이 꼭 필요한데 이 설계 기술의 95%를 ARM이 쥐고 있으니 엔비디아도 같은 빅테크 경쟁업체인데 경쟁업체가 이 ARM을 인수했을 때는 반독점법에 당신이 걸리죠. 그리고 네. 빅테크 기업들이 절대로 이걸 허용할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그 공정거래위원회 격이죠. 연방거래위원회 그러니까 FTC가 그때 사실은 그 인수했던 직접적인 요인은 뭐냐면 이 ARM이 이제 반도체 기술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하나가 뭐냐면 저전력 반도체 기술은 100% 애들이 지고 있어요. 네. 저전력 반도체를 ARM이 100% 다 하고 있는데 이걸 가져가면 독점이다라고 해서 사실은 요 이유 때문에 반대를 했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빅테크 기업들의 최근에 반도체 독립 선언의 흐름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엔비디아가 인수를 못했는데 네. 삼성전자도 만약에 인수를 지금 나선다면 똑같은 이 문제에 걸릴 겁니다. 뭔가 좀 아직 명확치가 않아요. 손정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잘 모르겠고 또 어떤 시나리오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명확한 거는 삼성전자가 ARM을 통으로 인수하기는 어렵다. 네. 그거는 이제 거의 좀 기정사실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AR 인수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 몇 가지가 좀 거론이 되고 있군요. 한 3가지 정도 거론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ARM에 상장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예, 상장을 안 했는데 최근에 ARM의 흐름을 보면 손정희 회장이 매각이 안 되니까 그러면 뭐 IPO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 IPO 거잖아요. 하면 실패를 지금. 했죠. 그래서 이제 새로 IPO를 하려고 최근에 네. 인사을의 흐름 CFO를 바꿨어요. 예. 쿠팡을 그 상장했던 그쪽에 있던 인원들이 지금 ARM 들어가 있거든요. 네. 상장을 준비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럼 IPO를 하게 되면 어떤 옵션이냐면은 이 IPO 할 때 상장적 투자 유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일부 지분을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게 첫 번째 설이고요. 그 이제 프리 IPO라고 하죠. 그렇죠. 예. 프리 IPO에서 들어가는 설이 있고 이미 애플도 이 ARM의 한 지분을 한 18%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하게 들고 갈 수 있으니까 네. 있고 두 번째는 컨소시엄이죠. 늘 제일 가장 유력한 설인데 이게 독점하면 빅테크가 다 반대를 하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인텔, 퀄컴이 다 와라. 우리 같이 해서 이걸 스위스 같은 중립국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컨소시엄 형태고 세 번째 설은 인수제는 탐지하지 않더라도 그 지분의 일부 인수를 하면서 기술 협력 같은 약간의 하이브리드형으로 또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게 세 번째 인수설입니다. 네. 지금은 아마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가 그래도 강력한 뭐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흥미롭네요. 네. 두 사람만 만날 수도 있고 거기에 누군가 또 한 사람이 몇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더 네.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면 뭐 최태원 회장이 같이 만났다든지, 네. 뭐 이럴 수도 SK 있는. 하이닉스 박정호 부회장과는 오랜 친분이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박정호 있죠. 부회장이 만날 네. 수도 네. 있겠군요. 네. 어쨌든 지금 좀 아직은 명확치 않고요. 2016년에 손정희 회장이 인수할 때 몸값이 35조 원이라 그랬다니 우리 돈으로.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높죠. 얼마나 얘기가 되고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계속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6년 당시에 35조 네. 정도인데 엔비디아가 48조 인수한다 그랬거든요. 예. 2년 전에. 지금은 2년이 지났는데 몸값이
미니멈 70조에서 100조까지 와.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막 80조, 100조를 부르고 있는데 이게 좀 과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ARM의 핵심은 반도체 설계 기술, 설계도인 이 아키텍처. 그러니까 이 아키텍처가 뭐냐면 프로세스의 작동법 같은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 특허 지적재산권이 핵심인데 최근에 미국의 흐름을 보면 이 독점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해서 사이5라고 이게 ARM을 대체하는 일종의 이 아키텍처 앞으로는 우리 공개할게, 오픈할게라는 기술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빅테크가 많이 지금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ARM의 가장 코어 핵심이 설계 기술 아키텍처인데 이 기술이 오픈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계속 가겠어? 거기에다가 최근에 애플이 ARM의 지분을 빼면서 애플의 아키텍처도 독립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특허 문제가 걸려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과연 저 몸값이 합당한가? 그리고 저 독점 특허가 과연 오래 갈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하거나 혹은 다양한 협력이 나왔을 때 물론 어떻게 나올지가 지금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주가나 반도체 업계에 미칠 파장, 주가도 뭐 사실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가 판단까지 대표님 생각하시는 거 마무리해 주시죠. 일단 반도체 미칠 파장은 저는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ARM 인수는 굉장히 무리다. 네. 빅테크 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아마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고객이 경쟁사이고 경쟁사가 고객이 뭐 이런 굉장히 복잡 단안에 그렇죠. 예. 걸려있기 때문에 독자 인수하지 않는다면 기술 시너지 정도는 효과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기술 시너지만으로도 팹리스 업계에 조금 더 영역 확장을 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분명히 호재거리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켓 주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소프트뱅크 손정유 회장의 만남과 관련된 ARM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